자, 오늘 이제 6월 27일 저희가 오늘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김하성 선수의 수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수비 좋은 거야. 뭐 저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싶으시겠는데 이 동양인 내야수들 앞서 진출한 선수들에 비해서 김하성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강정호 선수 이전에 이 동양인 내야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수비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게 너무 제 기준에서는 신기한 일인데 일단 오늘 경기 한번 얘기해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필라델피아전 이 7번 타자 3루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3타수 무안타,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볼넷으로 이제 출루 한 차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다가 어제부터 이틀 연속 안타를 못 때려내고 있는데 7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낼 때도 사실 장타가 별로 없어서 좀 타격적인 부분은 걱정이 있습니다. 네, 뭐 시즌 타율도 2할 2푼 5리 그리고 OPS 0.658, WRC 플러스 92, 리그 평균보다 살짝 떨어지는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더 반등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하지만 WAR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승리 기여도를 보면 1.8승입니다. 아니 무슨 2할 2푼 5리 타자가 OPS도 0.6 중반대인데 WR이 어떻게 1.8이냐. 지금 팀 내에서도 야수 4위 WR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대로라면 WAR 4승 페이스, WAR 2승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전 선수들이 풀시즌을 뛰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WAR이고요. 4승은 올스타 레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하성 선수가 어쨌든 평균적인 타격 그리고 수비가 얼마나 좋으면 지금 뭐 올스타급의 WAR을 이 페이스대로면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였었죠. 9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문효즈가 정말 3루간을 강습하는 맞아요. 타구를 때려냈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그거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송구를 해서 아웃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진짜 뭐 기가 막힌 수비가 한 차례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 뭐 다소 아쉬운 타격이지만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도 사실은 데려왔을 때 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만개하지 않을까 하고 데려왔던 뭐 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서히 뭐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김하성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유격수 기준으로 김하성 선수의 수비 스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제공하는 수비 기여도 DRS로 봤을 때는 유격수 기준 플러스 4점, 이거는 7위의 기록이고요. OAA, 그러니까 베이스볼 서번트, 스태캐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는가를 살펴보면 플러스 4점,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UGR이 좀 압도적인데 그래요. 팬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수비 범위에 따른 이런 수비 스탯을 봤을 때는 4.6점. 이건 메이저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2위가 미겔 로하스 선수, 마이애미 유격수잖아요. 요 선수가 2.5인데 김하성 선수가 4.6이니까 꽤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비는 감히 말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진출한 역대 동양인 내야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넘버원이라는 평가가 지금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었던 내야수들이 어땠길래 지금 김하성 선수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 선수 한 선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이 가즈오 얘기를 해야겠죠. 예전에 이제 작은 마스이라고도 불렸었고 네. 마스이 히데키 선수와 함께 같은 마스이로 정말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 예전에 매치와 3년 2천만 달러 살짝 넘는 금액에 계약을 했었어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면 유격수로서 30-30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수비도 일본 리그 유격수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어떻게 됐냐? 수비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은 이제 호세 레이스 선수가 이때 당시에 유망주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호세 레이스를 2루로 밀어내면서 유격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4차례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니까 좀 이제 맡겨본 것 같은데 일본의 골든글러브는 미국의 골드글러브랑 같습니다. 수비로만 이거는 뽑는 진짜 거죠. 수비로만 뽑는 건데 4차례나 수상을 했으니까 일본에선 정말 수비 잘하기로 정평이 난 선수였는데 유격수 수비를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110경기에서 실책이 23개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 중에서 단독 1위 페이스였고요. 당연히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고 2루수로 전향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팀의 에이스였던 뭐 글래빈 선수, 당시에도 글래빈 뛰었었잖아요. 이 글래빈이 이 가즈오 선수에게 수비로 독서를 할 정도로 저 선수 뭐 뒤에 있으면 진짜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마스이 선수의 그 수비는 불안했었다. 그렇죠. 7시즌 누적으로 봤을 때 DRS 2루수로서는 플러스 2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유격수에서는 마이너스 7점이었고요. 에러가 무적 59개였습니다. 59개. 야, 진짜 마스이 가즈오도 유격수로는 뛰지 못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선수 이제 타다의 또 이구치 선수. 이 선수는 이제 2005년 화이트삭스 시절에 우승 멤버로 또 활약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3년 총액 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선수의 특징 발이 겁내 빠른 선수였어요. 맞아요. 일본 리그에서 두 차례 도루왕을 기록을 했었고 유격수 부문 베스트 나인 골드글러브를 각각 3회씩 수상을 했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첫 해는 잘해줬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우승 멤버에 1조 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또 2루수만 뛰었단 말이에요. 유격수로는 기용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다. 어깨적인 부분이 제일 크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유격수로서 송구를 하려면 스텝을 너무 많이 밟아야 되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세이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유격수 시도도 안 했고 맞습니다. 2루수로만 나서서 4시즌 동안 누적 DRS가 마이너스 5점. 에러로만 따졌을 때는 29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키노리 이와무라 선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NPB 시절 일본 프로야구 때는 3루수였고요. 이제 템파베이와 계약해서 2007년부터 10년까지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네. 거포로 조금 기대를 모았었는데 2007년 진출 이후에 타격 폼을 수정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타력이 상실된 거야. 네. 똑딱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루수 탑급 유망주인 롱고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3루에서 2루로 포지션 전향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에 맨날 코글란이야. 그러네요. 부딪히면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4시즌 동안 누적 DRS가 2루수에서 마이너스 11점, 아이고. 3루에서는 마이너스 15점, 에러는 2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팀에 큰 도움이 안 됐었던 맞아요. 또 이와무라 선수였던 것 같고, 이 선수 니시오카 츠요시. 미네소타의 실종자의 전설 니시오카 츠요시 선수였고요. 네네네. 미네소타와 3+1년 계약을 맺었었고 당시에는 나름대로 동양인 야수치고는 많은 총액 1325만 불 포스팅 피도 500만 달러가 넘었었으니까 그쵸. 532만 9천 달러.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유격수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2루수로 이 선수도 전향을 했었는데 네. 2루 수비도 되게 엉성했고요. 수비 도중에 상대 주자랑 크게 충돌하면서 종아리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먹튀라는 오명을 남기고 방출이 됐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이 선수가 그 높게 공이 떴을 때 햇빛이 또 공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을 옆에다 그냥 떨어뜨리는 히드랍더블을 또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바롯데에서 또 뛸 때는 굉장히 수비가 견실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넘어오면 적응을 아예 못하고 그것도 2루수로도 적응을 못했었던 니시오카 츠요시 선수. 2시즌 동안 누적 DRS가 유격수로 마이너스 11점, 2루수로서는 마이너스 5점, 에러는 14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수비로서 좀 실패 많이네요. 다 실패했어 그냥. 네. 가와사키 무네노리 얘기도 좀 해보죠. 네, 가와사키 선수 2012년부터 16년까지 뛰었는데 이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시절에 발 빠르고 컨택 좋은 유격수 이 FA를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이 선수는 또 이치로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시애틀 아니면 메이저리그와 계약 안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애틀과 마이너리그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타격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 선수는 이 토론토 시절이 많은 팬들의 기억이 남아있죠. 맞아요. 더그아웃에서 약간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최지만 선수한테서 타격과 수비를 다 빼면 이 선수가 남거든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사실 DRS로 봤을 때 2루수로서는 마이너스 4점이고 유격수로는 별로 출전 안 했는데 플러스 1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3루수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점이었고 에러를 14개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는 타격 부진을 이 수비로 메워야 되는 그런 백업 유틸리티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야 수비로만 따지면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얘기도 해야겠죠.
해야겠죠. 네. 강정호 사실 2015 시즌에 진출해서 타격으로서 15홈런, 2016년에는 뭐 부상을 딛고 일어나서 21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뭐 사실 아시아 내야수 중에서는 최고의 파워를 보여줬던 그렇죠. 선수인데 네. 유격수보다는 아무래도 3루수 출전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내 시즌 동안 누적 DRS로 봤을 때 3루수로서는 마이너스 1점, 유격수로서는 0점, 에러는 40개니까 에러가 조금 많았어요. 에러가 좀 많았어도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그래도 평타는 쳤습니다. 왜냐면은 3루 유격수를 합쳐서 마이너스 1점이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잘 버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시즌 만에 누적 DRS 전 포지션을 합계해서 24점입니다. 벌써 24점이에요. 2시즌밖에 안 뛰었는데.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수비인이 지금 많이 쌓였는데 에러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격수로만 따졌을 때도 DRS가 플러스 13점이니까 다른 동양인 내야수랑 차원이 다른 수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 3루수도 6점, 2루수로도 5점을 쌓았으니까 수비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아시아 내야수 김하성 선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드글러브를 2차례 수상한 이 매니 마차도가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매번 극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팀 동료들 역시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칭찬하는데 이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골드글러브급 재능을 지닌 선수라는 평가를 아무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김하성 선수가 키움 시절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비가.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오히려 더 수비를 잘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마차도 선수와 함께 샌디에고 이 수비 코치와 함께 맹훈련을 한 점도 꼽을 수 있겠지만 사실 KBO 리그에 있을 때 김하성 선수는 수비적으로 다른 야수에 비해서 많이 불리했어요. 첫 번째로 이 강정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구장을 썼어요. 목동구장이 어떤 데냐? 사실 내야의 이 상태가 좋지 못했다. 굉장히 돌도 많이 섞여 있고 불규칙 바운드도 많고 다이빙, 슬라이딩을 한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운 구장이었고 네. 고척돔을 쓸 때는 인조잔디야. 그렇죠. 사실 김하성 선수는 내야 수비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정호 선수랑 김하성 선수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하성이 좀 더 잘하는 게 있는데 편안하게 가운데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본능적인 수비가 뛰어나다고 하죠. 마차도도 얘기를 하는 게 이 김하성 선수의 본능적인 면, 그러니까 어디로 본인이 가야 될지 안다. 이미 알고 있다. 순간적인 판단이 뛰어나다. 그리고 공을 받을 때 보면 가운데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도 뺏어 받고 그쵸. 백핸드로도 받고 역동작으로도 받고 송구도 바로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스텝도 굉장히 적게 밟아요. 이게 동양인 내야수들이 실패한 이유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 야수에서 내야수들이 수비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선 몸의 중심 부분으로 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잡는 글러브를 이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고 송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일본 리그에선 그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흙이 일단 푹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리그에서 내야 쪽으로 공이 튀고 나서를 보면 타구 속도가 급격하게 죽어들어요. 그 다음에 내야수가 편안하게 받아서 1루 쪽으로 이제 스텝을 밟고 강하게 송구를 뿌리면 되는데 메이저리그의 이 내야는 일본보다는 좀 딱딱해. 정비는 잘 돼 있는데 딱딱하다 보니까 바운드도 살짝 불규칙한 게 나오기도 하죠. 네. 그리고 타구 속도도 빨라. 빠르니까. 일본 선수들이 일본에서 하듯이 가운데로 공을 받으려고 해. 공이 옆으로 이미 흐르지. 지나간다. 이런 장면을 제가 매치 팬으로서 작은 마스의 수비를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김하성은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두 번째는 노스텝 송구가 많다. 일본은 공을 잡으면 반드시 2번 스텝을 한 다음에 공을 던지는 습관이 있는데 네. 김하성, 강정호 받자마자 던져요. 어깨가 굉장히 좋죠. 어깨가 좋고 이 수비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송구를 하기 때문에 전 수비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스탯으로만 보더라도 지난 뭐 동양인 내야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김하성 선수가 어나더 레벨이다, 뛰어나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딱 느껴지잖아요. 아, 김하성 진짜 수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또 생각도 어떠신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김하성 선수의 수비에 관한 얘기, 또 이제 동양인 내야수들, 뭐 역대 진출했었던 선수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동양인 내야수들이 사실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앞으로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한 단계 진입
인일보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